네, 직장인들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건강 플러스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장인들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다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바로 화이트 치과의 김행철 원장님 나오셨는데 오늘 어떤 각오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치아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정보를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구강 질환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충치 때 금으로 떼웠던 것들이 자꾸 빠져요, 요즘 들어서. 서희 씨도 구강 질환을 앓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빨이 하나도 안 썩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저가 입이 정말 이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치과를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고 충치도 참 많이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치아 구강 질환 때문에 고생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떤 질환들이 있으신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고민인 구강 질환이 혹시 있으세요? 장혁수 주인님? 예, 제가 탄산음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1.5리터 되는 탄산음료를 거의 마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충치가 좀 심해서 지금 충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치아보다도 이제 잇몸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출산도 했었고 또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진 씨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고생 안 할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그동안은 충치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일로 치과를 방문을 했었는데 충치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라미네이트 위아래로 싹 한 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겪는 구강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겪는 어떤 구강 질환 중에서 충치, 치아 우식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치아 우식증, 충치. 치아도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인생이 노련해지고 그런 것처럼 치아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나 20대, 30대 초반이 치아 우식증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러면 원인은 뭔가요? 치아 우식증의 원인은 음식물과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산을 발생시키고 이 산이 치아를 이렇게 녹입니다. 그러면서 치아 우식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치의 시작이죠, 그게. 자, 아무래도 치아 우식증,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신경 치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치아 우식증만큼이나 심각한 질환이 바로 풍치에 많이 걸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풍치는 어떤 건가요? 풍치는 잇몸 질환을 말합니다. 잇몸이 염증이 생기는 증상인데 붉은색으로 변하고 검붉은색으로 변하고 출혈이 되면 잇몸 질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풍치는 30대에서 70대까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성인의 80% 정도가 잇몸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광고 같은 데서 보면은 풍치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겪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풍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잇몸 질환은 자신의 전신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잇몸 질환이 급성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잇몸 질환이 발생되면 급성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안에 치아를 많이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 초기에 이거를 빨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잇몸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냥 잠깐 지나다가 또 금방 괜찮아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빨리빨리 관리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풍치 같은 경우에도 관리 소홀 때문에 나타나는 건가요? 관리 소홀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바쁜 생활 습관이나 어떤 업무 때문에 양치를 주기적으로 하지 못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잘 못한다든지 그리고 또 업무 과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그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풍치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죠? 풍치의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증상은 구취와 또 잇몸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 되면 발치가 될 수도 있죠. 치아가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시무시하네요. 그러니까 사소한 질환인 줄 알고 풍치를 놔뒀다가는 이 이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겪는 이것도 구강 질환인지 모르겠는데 턱관절 장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참 많죠.
턱관절 질환은 주된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턱관절 질환은 단순히 어떤 구강이나 그 턱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이것도 면역력과 어떤 그 체형에 틀어져 있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골반이 틀어지면 요추가 틀어지고 그쵸. 또 흉추가 틀어지고 그다음에 경추가 틀어지고 그 다음 순서로 턱관절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이렇게 많이 기인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턱관절에 좀 관심이 많은 게 아직까지 예.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힘들면 사실 턱이 가장 먼저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턱관절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목 때문에? 네. 목 디스크가 있으면 턱관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반대로 턱관절이 있으면 목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계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척추하고 요추, 그다음에 경추, 턱관절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하나의 신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올바른 자세가 뭐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장인들,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 어떤 좀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건강한 치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올바른 양치 습관이라고 할 수 양치. 있습니다.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흔히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333 법칙이라고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예. 3분 동안 그리고 음식을 섭취한 지 3분 이내 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 단순한 것만 지키더라도 치아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외에도요, 뭐 치실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치실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실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근데 치실도 굉장히 좋은 구강용품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치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치아가 벌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그 안에 끼게 되고 네. 그 음식물이 끼게 되면 이거를 빨리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치실로도 충분히 어떤 그 양치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치실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 치실 사용하면은 이 사이가 좀 벌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맞는 이야기인가요? 치실을 사용하면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루머예요. 치실은 두께가 아주 두꺼운 게 아니라 굉장히 얇은 어떤 실들이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에 들어갈 때는 이게 얇게 변해서 치아를 벌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일매일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는 고기를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이나 치실 사용한 줄 알았는데 올바른 또 치아 건강을 위해서 치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칫솔질 의외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올바른 칫솔질 오늘 좀 모형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올바른 칫솔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칫솔을 선택하는 겁니다. 칫솔은 치아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좀만 저희가 좀 보여주시죠. 네. 그런 정도의 규모의 어떤 크기의 칫솔이면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살짝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도 큰데 이 치아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만 돼야 되니까 지금 이것보다는 좀 작아야 되고 어금니 2개 크기. 어금니 2개에서 2개 반 정도. 2개 반 정도. 칫솔 크기가. 그리고 칫솔질을 할 때는 방향을 우선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안쪽에서부터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에서 시작하든 왼쪽에서 하든 이거 상관없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밑에 쪽으로 넘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고 잇몸을요? 아니 칫솔질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방향을. 그러니까 칫솔질이 연결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방향 자체가. 그래야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연속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안쪽에 들어갔으면 이렇게 연속된 방향으로 방향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래야지 빠지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칫솔질을 하는 걸로는 이게 음식물이 제거 안 될 수 있어서 지금 전동 칫솔의 원리하고 비슷한데 칫솔질을 할 때 살짝 이렇게 흔들어줬다가 밑으로 내려주면 음식물이 깨끗하게 됩니다. 흔들어주면서 내리는 살짝, 거.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고요. 살짝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칫솔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칫솔이 살짝 들어갈 수 있게끔 살짝 진동을 줘서 내리고 진동을 줘서 내리고 그리고
한 치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겹쳐지게끔 여러 번, 적어도 서너 번 이상, 서너 번 이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칫솔질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알려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이왕 칫솔질 하는 거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이제 입냄새 나는 분들을 좋아하는 내 이상형은 입냄새 나는 남자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죠. 때문에 네. 입냄새, 구취에 여러분들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치아에 좋은 음식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치아에 좋은 음식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치아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흔히들 먹는 음식으로 우유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우유요? 유제품 치즈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몸의 건강을 좋게 하는 채소류 이런 것들이 치아를 청소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치아는 전신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곳입니다. 네. 전신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적신호가 나타나는 곳이 가장 구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치아 건강도 좋아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들을 위한 치아 정보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대로 해가지고요.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 그러니까요. 유지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재미있어질 잡매거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잡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